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약간 승부사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첫 경기 경기장을 새로 져. 뭐 또 어디 홈 경기를 처음으로 해. 뭔가 이렇게 뭐 감독이 바뀌거나 뭘 해. 이러면 항상 뭐가 첫 경기 같은 뭐가 기념비가 같은 경기? 기록적으로 좀 남을 경기? 뭐 이런데 첫 경기 항상 골을 넣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감독이 지금 이제 바뀐 거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물러나고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많은 라이언 메이슨이 이제 감독 대행으로 이번 시즌 끌고 가기로 했는데 첫 경기란 말이에요. 감독이 바뀌고 첫 경기인데 여기서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야, 그것도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의 첫 번째 PK입니다. 페널티킥이 그동안 FA컵에서 잉글랜드 진출한 이유는 딱 한 번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골 중에는 PK골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이제 오늘 그 골까지 포함을 하면 68골을 넣었고요. 통산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가 3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8골 중에 통산 프리미어리그 지금 6시즌 동안 뛰면서 머리로 4골을 넣었고요. 오른발로 37골을 넣었고 왼발로 26골을 넣었는데 PK로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PK를 오른발로 때리긴 했는데 PK로 골을 넣은 건 프리미어리그는 처음입니다. 지난해 2월에 FA컵 그때가 유일하게 잉글랜드 진출하기 공식 경기에서의 PK골이었는데 그때도 그러고 보니까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네요. 사우스햄튼 상대로 굉장히 강한데요. 사우스햄튼 상대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맞대결에서 4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골을 추가하게 되면서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5골인데 예전에 살라가 17, 18 시즌 때 와포드를 상대로 해서 한 시즌에 5골 넣은 적이 있다고 해요. 이 다음으로 한 시즌에 한 팀을 상대로 해서 가장 진짜 사우스햄튼의 아주 킬러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근데 사실 오늘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었어요. 다른 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근데 그건 골 취소가 됐거든요. 그 장면하고 이게 손흥민 선수가 PK를 찾던 이 장면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프리킥이 선언됐다가 PK로 바뀐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손흥민 선수가 이 90분에 결승골을 넣었던 그게 왜 프리킥에서 PK로 바뀌었냐? 88분쯤에 레길론이 박스 바로 앞에서 킥을 차려고 했는데 사우스햄튼의 제네포가 태클처럼 발을 집어넣었다가 이게 탁 걸렸어요. 처음에 그 장면에서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다시 PK로 바꿨어요. 레길론과 제네포의 발이 컨택됐던 그 위치는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라인 딱 위에서 이렇게 딱 컨택이 일어나요. 자, 라인 위에서 컨택이 일어납니다. 자, 규정 하나 말씀드릴게요. 라인은 인으로 봅니다. 라인에서 걸리면 안에서 벌어진 거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은 인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반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거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에서 컨택이 일어나면 그거는 안에서 일어난 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PK를 찍으니까 정심입니다. 또 아쉬운 거 두 번째 75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잖아요. 그 전에 로셀소가 레길론에게 줬고 레길론이 크로스로 딱 주는데 거기서 왼발로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때려서 골이 들어갔어요.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한 겁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골 취소, 노골 딱 처리하죠. 손흥민 선수가 다이렉트로 레길론의 크로스를 슈팅을 연결했을 때 골키퍼 사우스햄튼의 메카시 손흥민 선수가 때리는 볼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루카스 모우라가 서 있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손흥민 선수가 때렸던 볼이 터치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루카스 모우라는 여기 서 있었고 이렇게 볼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왜 볼이 터치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옵사이드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규정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드릴 규정입니다.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비록 볼을 터치하지 않았더라도 옵사이드 위치에서
간섭 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오프사이드로 인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화면을 좀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때리는 그 볼, 골키퍼 루카스 모우라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릴 때 시야가 방해가 돼요. 그러니 이거는 루카스 모우라가 볼 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섭 방해 이득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그 멋진 골이 취소가 된 겁니다. 자, 그나저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시즌 프리미어리그 15골 넣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해서 6시즌째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시즌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넣었습니다. 15골. 그동안 14골이 자신의 최다골이었는데 넘어갔고요. 이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원래 공동 4위였는데 단독 4위. 마음 같아서는 3위까지 1위는 조금 이 케인하고 격차가 좀, 케인이 지금 21골인가요? 좀 격차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한 3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차붐이 독일 무대 뛸 때 4위까지 갔던 게 최고였는데 그것까지만 하나 좀 넘도록 3위 이상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베일도 제 기가 막히죠? 네. 이 왼발로 때렸던, 이 감아 때렸던 슈팅. 와, 사실 오늘 토트넘이 좀 어려운 경기 했잖아요. 홈 경기였는데 사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지금 오늘 경기 앞두고도 그 경기장 밖에서 토트넘 팬들 모여가지고 레비 아웃 막 이런 시위했잖아요. 왜 시위했냐면 그 유럽 슈퍼리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그 슈퍼리그를 참여하겠다라고 처음에 구상을 하고 추진했던 그 자체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막 경기장 밖에서도 막 시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경기 내용적으로도 이게 감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이 뭐 이제 감독 맡아가지고 얼마 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경험이 많은 감독이 아니니까 29살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1살 많은 감독이고요. 지금 라이언 메이슨이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감독 대행이긴 하지만 지금 옵타 자료를 보니까 29살 뭐 며칠이거든요.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공식 감독 뭐 대행이긴 하지만 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연소예요, 최연소. 이 정도로 사실 뭐 감독도 이제 뭐 지휘봉을 바로 잡았고 뭐 약간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였고, 선제골도 사우스햄튼이 30분에 데닝스가 좀 넣었잖아요. 야, 근데 베일이 그 60분에 와 진짜 잘 때렸더라고. 볼 오는데 왼발로 그대로 감아 때려가지고 확 넣더라고요. 사실 베일이 동점 만들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결승골까지 갔다. 좀 이렇게 갔고, 사실 이거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따라줬으면 무리뉴 감독의 재평가, 무리뉴 감독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었고, 무리뉴 감독이 뭐 선수들 문제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네 선수들 문제 있네 이렇게 갈 뻔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토트넘이 잡았기 때문에 분위기 좀 바꾼 것 같고요. 또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순위를 토트넘이 6위 53점입니다. 이러면 4위 첼시와 승점이 2점 차예요. 한 경기 이내로 차가 좁혀들었다는 거죠. 물론 토트넘이 경기 수가 지금 많습니다. 한 경기를.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한 경기 이상 차가 나긴 하는 건데, 토트넘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챔스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진짜로 챔스 못 가면 무리뉴 감독 해임했죠. 그럼 위약금 지불하죠. 새로운 감독 모셔와야죠. 근데 챔스는 못 가요, 만약에. 근데 그래서 원래 믿고 있었던 유럽 슈퍼리그 결과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정부가 세게 나오면서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돈 어디서 나와요? 돈 나올 데 없어요. 나올 데 없습니다. 챔스 못 가면 슈퍼리그도 참여 못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수 팔아야죠. 선수 내보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토트넘은 이 남은 이 시즌 동안 이 4위 안에 드냐 못 드냐가 이제는 진짜 팀의 엄청난 그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니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잘했네요. 손흥민 선수 잘했습니다. 굉장히 새 경기장
뭐 첫 경기 막 이런 데 승격을 했는데 그런 뭔가 첫 경기에서 일어났던 그 손흥민 선수의 기록적인 첫 골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라이언 메이스 감독 대행 체제의 첫 골이라고 하는 게 이런 토트넘의 굉장히 큰 어떤 변화, 격변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챔스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주는 결승골이 됐다는 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무리뉴 감독 때와 오늘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의 첫 경기였으니까 무리뉴 감독 때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은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수비적으로 많이 뛰고 박스보다는 내려와 있는 것도 많고 미드필더 전지역이 좀 펼쳐져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오늘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에서 첫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뛴 게 있고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상대 박스 문전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오늘 경기는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못 뛰었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역할을 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선발 라인업이 루카스 모우라가 톱이었고요. 손흥민, 로셀소, 베일 이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주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왼쪽에 많이 그려져 있지만 박스 안에서도 확실히 좀 이렇게 강하게 그래픽이 좀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감독이 좀 바뀌었네요. 네, 감독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33경기 했으니까 5경기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또 주말에 리그컵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정말 PK 프리미어리그 골을 처음으로 보네요. 뭐 예전에 한번 찾다가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했습니다. 잘했네요.